서민석 변호사가 오늘 해당 녹취 원본을 검찰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네, 근데 민주당은 진술 조작 해유 정황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높이고 있고 박 검사가 국민의 짜집기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그 공개한 것도 전체 파일은 아니래요. 지금 보니까 제가 어디 뉴스에서 봤는데 전체 파일이 아니라 그 이제까지 공개된 파일의 전체본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 들은 걸 들은 거에서 이게 보통 우리가 짜집기 했다고 그 공격을 하니까 공개된 거의 전체본을 제출했다라고 지금 저는 지금 오늘 뉴스를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제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뉴스 보도 보니까 서 변호사는 이번에도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그간 공개한 녹취를 전체 다 했다라고 연합뉴스에서 지금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판단을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야 뭐 민주당이나 이렇게 유리하게 얘기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야 뭐 이거는 변호사들의 통상적인 뭐 그거 검사의 통상적인 업무 영역 안에 있다 이렇게 주장할 거고 아전 인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 전체 녹취 공개 제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라는 게 정확한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 파일을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박상용 검사랑 통화했던 걸 전부 다 제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죠. 네, 그게 왜냐하면 의도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그 말 워딩 하나를 이렇게 놓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전체적인 취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전체 녹취를 제공해 주시는 게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거 하나가 서민석 변호사 지금 청주시장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하원기 대변인 그 청주시장 지금 뭐 어떻게 경선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 그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그냥 내가 정치적으로 평론하자면은 이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당연히 쓸데없는 짓입니다. 서민석 변호사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오컴의 면도날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이게 이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뭐 어떤 의도와 무관하게 이거 한 거다 이러잖아요. 말이 안 되지. 선거에 나가는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영향을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녹취 공개하는 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모든 행위는 다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표 떨어질 일 안 합니다. 그렇죠. 보통 그 의도적으로. 두 번째는 그렇다고 이걸 해서 표가 실제로 오르느냐? 안 올라요. 이게 뭐냐면은 서민석 변호사는 사실 이런 파일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전 그 말을 믿어요. 왜냐하면 이걸 진짜 기존부터 갖고 있었잖아요. 진작 터뜨렸어요. 저라면 제가 그 캠프에 있었다면 이미 서민석 변호사는 그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회유해가지고 주범을 뭐 이재명 대통령 만드니 해가지고 지지층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특보로 임명되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진작 공개해서 진작 지지층한테 퍼지게 하지 왜 이제 와서 다 끝나가는데 이걸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둘 다 그냥 오컴의 면도날을 적용해서 쓸데없는 상상 다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정치적 행위는 맞다. 하지만 파일을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도 맞다. 이게 실제로 선거에 영향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없다. 이렇게 일단 선거는 안 되시겠네요, 이분이. 되겠습니까 이걸로? 이분이 지난 2월에 2월 본인 출판 기념회 하기 전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앵커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인지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러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가 제가 최근 정청래 대표가 법률특보 보좌역으로 임명도 했고 출판 기념회에 박지원 의원도 오실 거고 김동화 의원도 오실 거고 청주 시민에 대한 진심이 있으니까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그 정도로 이분이 본인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본인 자신은 굉장한 사람이고 집안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자체는 그 대중성이 없어. 그래서 제가 검색만 해보다 보니까 그냥 커뮤니티에 이 사람 이름 그 청주시장 이 정도로 키워드 넣고 검색해 보니까 2026년 2월 15일에 이런 글이 그냥 검색창 자체에 나오는 글이 뭐냐면 이 일반 대중이 쓰신 거예요. 확실한 건 서민석이 인지도가 낮아 청주시장 될 일이 없어. 이재명은 합니다. 마이너 갤러리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의원들도 정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친명인 이광희 의원과 출마자 박완희 시의원이 서민석에 대해 아직 언급 없는 거 보면 후보될 가능성이 없는 거 확실해. 뭐 정청래가 박지원이 민다고 해도 나머지들이
이런 인지도 딸리는 사람 밀면 가만히 있냐? 결론적으로 서민석 자체가 누군지 자체를 모름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걸 클릭하고 들어갔거든. 이게 없는 글인 거야. 그래요? 이걸 써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확 뜨거든.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밖에 아까 이거는 뭐 추측에 의한 거지만은 제가 없는 글이라고 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조선일보쯤 되는 유튜브에 와서 평론을 하면서 뭐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별로 끼시여님 그 조회수가 몇 건인데 조회수는 몇 개인가요? 개당 뭐 10,000개도 안 되는 네, 그거 지금 그렇지. 이 그 구석에 있는 옛날에 대통령이 국민의힘 갤러리 뭐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설득력을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서민석 변호사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나가는 사람들 중에 인지도 없는 사람 많아요. 충주시장 우리 민주당 후보 누가 나가는데요?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이 시점에 이슈화 시켰다고 뭐 해석을 하시겠지만 추측을 할수 있다. 해석을 예. 하시겠지만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시점 전에 했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조금 이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선거 봐요. 전에 그래서 지금 찾은 거는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한 달 그러니까. 전쯤 하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빡빡하니까. 인지도 올리고 싶고 당원들한테 좋은 평가 받고 싶고 그래서 뭐 이걸 터뜨렸다라고 그러니까. 정치적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 선거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표에 네. 불리한 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단계가 있는 거죠. 인지도를 올리고 좋은 평가까지 와야 되는데 인지도만 간 거야. 네, 좋은 평가까지 오지 못한 거야. 지금. 근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표가 오느냐 하면은 그건 물음표라는 거죠. 일단은 오늘부터 그 월화수 청주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그렇죠. 상위 네, 상위 결선 투표를 투표가 또 하죠. 14일 16일에 있는데 후보자가 총 6명 있는데 네. 우리가 너무 서민석만 불러줘가지고 다른 후보자 이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있고요. 김학관 전 충북경찰청장이 있고 박완희 청주시의원, 그 서민석 변호사도 있고 이장섭 전 국회의원,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제가 이걸 굳이 왜 불러드렸냐? 다른 분들은 네. 지역에서 계속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뭐 뭐 도의원, 시의원, 경찰청장, 전 국회의원. 근데 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했으면 자신이 있는데 이제 그 서울에서 왔다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떨어진 경우는 그 지역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서울에서 떨어지는 경우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좋은데 거기다 국민의힘 이범석 현 청주시장을 지금 컷오프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역으로 다시 그 나를 낙하산처럼 내려간다?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똑같은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서민석 그 변호사 인지도를 누가 제일 높여주고 계신지 아세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방송 5개 중에 오늘 방송 5개 중에 조선일보가 제일 높여주고 있어요. 아침에 한 건 이거 아이템이 없었고 뒤에 나가는 3개도 이게 아이템이 없어요. 아니야. 근데 지난번에도 정원호 뭐 아이템 할 때 이거 안 다룬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엄청 다뤘어요. 다른 방송도. 앞서가는 정원호는 아닌데 서민석 관련해가지고 이거 물론 한국 지식 들어가 있긴 하지만 누가 가장 많은 서민석 이름을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라고요. 제가 지금 감도로는. 서민석 변호사님 화이팅. 저렇게 넘어가는 게 최고야. 네, 아니, 그러면 넘어갈 필요가 없어. 서민석이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별로 코드 맞을 것 같지는 안 보여. 두 분이. 아니 근데 이거 한번 여쭤보. 우리 강대규 변호사는 지난 금요일에 계셨으니까 우리 연어술 파티를 재연을 했거든요. 저희 흑백 여의도에서. 굉장히 물리적으로는 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저희의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은 진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진짜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진짜 연어술 파티가 있다라고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토릭이 주는 파괴력이 있는데 연어 술 파티 그러니까 파티라고 하니까 막 소주 몇 병씩 깔아놓고 난 뒤에 소주는 4병 샀다고 해요. 막 2시간 3시간 최소한 그렇게 막 술 파티 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연어 술 파티라는 건 사실상 레토릭인 것이고 행위가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교도관들 증언에 의하면은 뭐 밖에서 연어랑 소주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먹으면서 얘기 나눴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 일은 법무부 감찰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그런 행위가 있었겠네. 아예 없진 않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야 28분 동안 그거 막 술 파티 벌이고 막 4병씩 먹는 게 가능해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근데 파티니까 파티라는 레토릭에 꽂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자리가 있었느냐? 술 먹고 밥 먹고 반주라도 하면서 뭐 여아영한테 그렇게 한 게 있었느냐라고 하면 복수의 정황을 봤을 때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아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럼 그러니까, 교도관들은 헛것을 본 건가요? 아니, 그러면 CCTV에 찍힌 거는 이화영 뭔가요? 씨는
일단 제일 처음에 연어술 네. 파티를 주장할 때 2시간 정도 했다라고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뭐 또 진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네. 저는 신빙성이 없다 생각합니다만, 근데 도대체 2시간은 어디서 나왔으면? 그건 이화영 입에서 나왔겠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연어술 파티를 봤다는 지난 특위에서의 그 교도관의 증언은 또 지난 법무부 당시 감찰에서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 아니, 진술이. 그러니까 나왔을 거 전문의 전원의 전원을 전하는 진술은 나왔는데 본인이 직접 경험했다라는 진술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이제 네. 기억이 다른데 저는 그거 지난번에 나와서 기억하고 전원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전에 들었다. 저는 아예 없었던 일이라면은 교도관들이 그런 증언할 일도 없고 CCTV 뭐 이런 거에서 찍힐 일도 없고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말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기각할 수 있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네. 뭐라도 있었겠네라고 보는 게 이제 타당하죠, 사실은. 교도관님의 증언은 본인이 이제 식사를 지하 1층, 그러니까 1층에서 식사 연어 덮밥을 받아왔다. 네. 배달 업체로부터. 이거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 왜냐면 교도소가 구치소가 멀리 있을 때 버스로 오가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 야간 조사까지 합시다 그러면 밥을 시켜 먹으니까. 이 교도관 증언은 맞는 것이고, 근데 교도관님이 증언에서 뭐 술을 받다던가 뭔가 술을 먹으면서 회유를 했다 이런 증언을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식사를 받아왔는데 그게 뭐 영화나 드라마처럼 국밥이 아니라 연어 덮밥이었던 그냥 것뿐이었던 것이고, 그럼 여기에 이제 쌍방울 그 이사가 술을 사온 그 카드 계산 시간 뭐 이걸 계산해봤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아, 것이죠. 우리 구독자 중에 이게 좀 재밌자고 그냥 웃는 거예요. 넘어가자고. 성질머리 N님이 풍선이 없어서 파티 성립이 안 된다고요. 몇 그렇게- 번을 말하시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있어야죠. 근데 이제 뭐 노영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사건 수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보다 정보량이 더 많겠죠. 그러죠. 뭐 정보 비대칭이 있는 건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나와 있는 뉴스 보도 가지고 네.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완전히 없었다고 주장할 만한 증거도 없는 것이고 술파티 2시간 동안 벌였다는 것도 아직 충분히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향후 재판을 통해서 나오겠죠. 근데 이게 CCTV 영상이 있나요? 그 법무부 감찰에 의하면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CCTV가 있어요? 영상이 나온 거 아니었어요? 약간 전- CCTV 저는 그런 얘기 처음 영상이 들어가지고. 없다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는 어디 CCTV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조사실 CCTV가 네, 있다고? 조사- 아니,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법무부의 뭐 감찰에 아. 의하면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니에요? 간입된 사실만 확인되었다. 법무부 조사 결과 2023년 아니 밥을 시킨 건 사실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은 시키지. 밥은 들어가지. 제가 흑백 여의도가 잘하는 게 제가 딱 보는데요. 앞에 이만큼 막 음식을 차려놓는 거예요. 네, 보통 네. 보면은 파티라는 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풍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뭔가 화려하고 거창하고 되게 비싸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하는데 앉아서 이렇게 패널도 드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먹고 회유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먹는 밥인데 조금 더 뭐 약간 더 맛있는 밥 이 정도. 그리고 무슨 회가 뭐 이렇게 접시에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도시락에 이렇게 일회용 도시락에 차곡차곡 덮밥 형태로. 그래서 그거 선생님. 섞는데 5분 걸려요. 24분 선생님 나왔다. 여신이라고 해야 그만할 겁니다. 여신님, 네. 아 그러니까 그냥 좀 합리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은 3시간 동안 그러면은 거기 막 고급 스시집에서 이런 거 막 깔아주면은 그게 회유가 되겠습니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음식이 그러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작은 발이 작은 발이 괜찮대. 이슈 여신님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막 음식 좋은 거 사주면은 그러면 막 증언 번복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내 거는. 죄를 깎아준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 그래 그게 핵심인 거지. 방금 네, 말씀하신 음식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한다고 뭐 바른 2시간 대로 그게 말하면은 내 죄가 깎아진다. 아니, 그게 핵심이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게 바른 대로 말하면 내 죄가 감형이 된다. 근데 방금은 음식 예. 얘기를 다른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이 소재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네. 이화영 씨가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 정리만 하면 파티라는 레토릭을 쓰고 있지만 핵심인 뭐 여기 음식 관련인 게 얼마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내가 하원기 소장을 붙잡고 나에게 유리한 정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회유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우리가 연어 술 파티를 벌이면서 내가 하 소장을 회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장면을 기억하는 거야. 뭔가 되게 고급스럽고 비싸고 이 사람 불법을 저지르면서 뭔가 거하게 차려놓고 뭔가 대접하면서 근데 그런 장면이 아니고 23분 만에 대체 어떤 종류의 회유가 연어 같은 뭐 더 비싼 뭔가 캐비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문제 제기가 지연 말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저도 파티 이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파티를 벌였냐 안 벌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본질에 해당하는 그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라는 거고 그거는 지금까지는 서로의 증거들로 뭐 입증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음식물이라든지 술이라는 게 되게 조금 그 자극적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거 위법이니까 거기서 술을 먹는 것 자체는 위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밝혀져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고요. 한번 네. 보시죠. 9일날 그 특조에서 현장 조사 간다고 하니까요. 뭐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똑같은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측에서 정원회 관련해서 뭐 여직원, 칸쿤 이렇게 외치는 거랑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연어 술 파티, 술 이 외치는 단어의 자극성 비슷한 측면에서 구조죠. 보면 비슷한 구조인 것 비슷한 같습니다. 구조죠. 예. 그래서 연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네.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불필요하게 피로도를 높이.